어, 파일은 어제 마지막에 만들었었던 파일 열어주시면 될 거고요.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변수에다가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해 놓고,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서 떤 값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값들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리스트고요. 리스트는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들만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자 열들만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숫자나 문자열들이 섞여가지고 여러 개의 값들이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리스트는 제일 간단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대괄호 안에다가 리스트가 가져야 되는 아이템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열거해 주시면 이게 가장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리스트 이름 뒤에다가 대괄호를 써주고 인덱스를 쓰시면 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때는 0, 1, 2, 3, 4.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원소에서부터 거꾸로 인덱스를 매겨갈 때에는 마이너스 1, 2, 3, 4 음수 인덱스를, 음의 점수 인덱스를 사용한다. 이런 거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문법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문법이 슬라이싱입니다. 지금처럼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부터 4번까지를 자르겠다. 어,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새로운 리스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은 두 가지 연산을 제공을 하는데 더하기와 곱하기. 더하기는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게 더하기 연산이고요. 이거는 함수가 있었죠. extend라고 하는 함수와 동일한 기능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는요, 피연산자들 중에서 하나는 리스트여야 되고요. 다른 피연산자는 정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정수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아이템들을 복사를 해서 아이템의 개수를 늘려주는 그런 연산이 곱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함수들을 알려드렸었죠. 리스트에 아이템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append, insert, extend와 같은 그 함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할 때는 pop, remove, 그리고 clear 이런 함수들이 있었고요. 변경하는 거는 따로 함수가 없고요.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다른 값을 할당을 해버리면 그게 아이템을 변경하는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count는 그 리스트 안에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2라고 하는 값이 몇 번 등장하는지 개수를 세주는 게 count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리스트는 이터러블 타입,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어서 포문에서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적인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for 구문의 문법은 for,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in, 그 다음에 이터러블 타입 객체를 넣어주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문자열, range, 그리고 list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동작하는 방식은 첫 번째 원소를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요. 반복적인 동작들을 수행하고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를 찾는 거죠. 그 다음 원소를 X에 넣어서 어떤 똑같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반복문은 언제까지 반복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이렇게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이터레이션이 끝나면 반복문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 뭐 문자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 반복문 사용할 때 어제 한 가지 정도를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요 중간에다가 셀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여기 그 목차는 리스트와 for 반복문이라고 하는 목차고요. 여기에 이렇게 반복문 사용하는 것만, 일반적인 반복문 사용하는 코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할 때요. 리스트를 사용할 때, for 구문에서, for 반복문에서 리스트를 쓰면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값들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어, 간혹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인덱스도 함께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값을, 그러니까 아이템이죠. 아이템. 인덱스와 아이템을 함께 이터레이션 하는 방법.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때는 반복문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반복문에서 for 다음에 변수를 하나만 선언을 했었죠. 하나만 선언을 했었는데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합니다.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데 첫 번째 변수는 인덱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값, 그러니까 value 그런 의미로 인덱스에서 첫 글자로 i를 쓴 거고요. value에서 첫 글자로 v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in을 쓰는 거는 똑같아요. in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for in에서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는데 지금은 for in에서 for와 in 사이의 변수를 두 개를 사용한다.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함수를 하나 호출합니다.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enumerate. 아, 그리고 enumerate 안쪽에 리스트를 넣어줘요. 위쪽에 여러분들 이거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 여기 languages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요 셀 하나만 이렇게 실행하셔도 돼요. 우선 요 셀 하나만 실행이 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면 languages라고 하는 변수에는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enumerate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languages.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만 한번 해볼게요. i하고요. i하고 그 다음에 v를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에 두 개씩 출력이 됐죠. 이렇게 0번 SQL, 1번 파이썬, 2번 R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 enumerate라는 함수가요. 반복문에서 사용이 될 때 리스트에서 값은 v라고 하는 변수에 주고요. 이 값의 위치, 즉 인덱스를 같이 줘요. 요거 종종 자주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enumerate. 요 함수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복할 때 얘가 첫 번째 원소죠. 첫 번째 원소니까 여기 인덱스가 0번, 여기는 인덱스가 1번, 여기는 인덱스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어줄 때 인덱스와 값을 각각의 변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0 SQ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이제 그 다음 원소로 가야 되니까 인덱스는 1번, 아이템은 파이썬.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에는 인덱스,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변수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반복을 할 때에는 그 다음 위치로 옮겨가겠죠.
그 다음 위치는 인덱스가 2번이고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R이죠. 그래서 I에는 인덱스 2번, 그리고 V는 가지고 있는 값은 R.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enumerate 요거 하나를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 뭐 몇 가지 연습 문제들 했었죠.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카트를 채워놓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그런 연습 문제들을 저희가 다뤘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뤘었었던 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을 다뤘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그 비어있는 리스트에 반복을 하면서 그 리스트에다가 어떤 값들을 채워넣는 이런 코드를 한 줄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런 문법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위쪽 코드를 먼저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아이템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어있는 리스트죠. 그 비어있는 리스트에 범위를 사용을 하죠. range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이죠. 그 숫자들을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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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펜드를 하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순서대로 값들이 저장이 되겠죠. 자,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쓴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를 어펜드 하겠다. 리스트 안에다가 x라고 하는 값을 어펜드 하겠다. 근데 x는 어떤 값이냐? 이런 값들이다. 이런 값들을 리스트에 어펜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밑에 또 비슷한 예제가 있죠. 비슷한 예제는 어, 값 x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인데 그 값 x는 어떤 값들이냐면 이런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1부터 20보다 작은 20 증가하는 값 x들을 어떻게 하겠다? 리스트에 append,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홀수들이 1부터 19까지의 홀수들이 리스트에 appe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는 x의 제곱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x의 제곱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인데 그럼 x는 어떤 숫자들이냐면 1부터 11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의 제곱을 리스트, 네, 제곱을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1부터 10까지 숫자들의 제곱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는 여기가 변수가 없죠. 변수가 없고 그 리스트에 append 하는 값들을 보면 리스트에 그 추가하는 값들은 100 미만의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정수 난수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수 난수들을 몇 번 저장하는 거냐면 포문이 알려주죠. 10번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수 10개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if 문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if 문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리스트 란드 넘버스 안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란드 넘버스는 위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숫자들 10개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를 하는데 짝수인지 검사를 해서 짝수가 맞으면 리스트에 append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10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10개의 난수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난수가 짝수이면
짝수이면 리스트에 append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를. 밑에 있는 코드도 거의 비슷한 코드죠. 이렇게 잘라서 이해를 하시면, 난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안에서, 난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안에서, 만약에 그 값들이 홀수이면 리스트에 append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장점은 코드를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다. 한 줄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게 처음에 좀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반복문 위쪽에서처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하나씩 꺼낸다, 그리고 append 한다. 이런 과정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코드를 만드셔도 됩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어제 리스트에 대해서 다뤘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어,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f else 표현식. 표현식을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문법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문법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if else 표현식은 어떤 값을 먼저 하나 써요. 그리고 if 어떤 조건식이 나와요. 그리고 else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씁니다. 이게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조건식이 있잖아요. 여기 조건식이 있는데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value 1를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가 그렇지 않으면 value 2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다. 언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 값이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얘고 그렇지 않으면 얘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음. 이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독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의 값을 집어넣거나 변수에 할당을 하거나 어, 아니면 뭐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표현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짝수이면 true라고 하는 값을 어떤 다른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고요. x가 홀수이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어떤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 짝수라고 했죠, 짝수. 짝수니까 0. 이때 변수 is, eve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건데 여기를 true라고 하겠다.
x가 짝수이면 이런 뜻이잖아요. 음, 말 그대로 그냥 옮기면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란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x가 짝수이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is 뭐 이거는 안 써도 되겠죠. 어떤 짝수인가요?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가 even 이 짝수란 뜻이라 그랬죠. 어, 짝수인가요? 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true를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is eve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false를 저장하겠다. 이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 print is even의 값이 뭐냐? false가 저장이 되어져 있겠죠. 그쵸? 123은 홀수잖아요. 123은 홀수니까 123은 짝수가 아니죠. 그럼 else니까 false라는 값이 is eve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123이 아니라 12라고 바꾸면 그럼 x는 짝수가 되죠. x는 짝수니까 짝수인가요? 물어봤고 맞으니까 true를 저장하겠죠. 그럼 다시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is even은 true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if else 구문에서 is even이라고 하는 변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true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코드를 주석으로 만들게요.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그 코드가 전체가 앞에 이렇게 한꺼번에 주석으로 만들어지죠. 자, 위쪽에 있는 3번부터 6번까지를 한 줄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s even이라고 하는 변수에 true를 저장하겠다. 이건 무조건 true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true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만 이런 뜻이에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만 true를 is even에 저장하겠다 해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장해주는 값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를 else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false라고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 실행해 보시면 똑같이 true라고 나오죠? 아까처럼 여기를 123으로 바꾸고 실행하시면 이번에는 여기가 false가 되죠. 이거를 if else 표현식이라고 얘기해요. if else 표현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s eve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은 첫 번째 값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두 번째 값, 둘 중에 하나가 저장될 수 있어요. true가 저장되거나 또는 false가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뭘로 구분한다? 조건을 만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앞에 있는 값을 변수에다 넣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값을 변수에다가 할당해 주는 거예요. 네, if else 표현식 이해되십니까? if else 표현식.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 썼지만 하나의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true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 저장하겠다. 어디에? 변수에.
그래서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본 거죠. 그래서 if else 표현식은요, 그 if else 문장을 간단하게 한 줄로 쓰기 위한 그런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네, 여기 1번이었나요? 1번이었던 것 같군요.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어, 모두 실행이 안 되신 분들은 요 부분만 다시 실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두 실행을 하셔도 좋아요. 자,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왔죠.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넘버스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 리스트에다가 난수들을 어펜드 하고 있죠. 끝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몇 번 어펜드 하고 있냐면 10번 어펜드 했죠. 10번 어펜드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저장하고 있죠. 아, 요거는 조금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짝수만 찾는 거였죠. 음.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짝수를 저장하겠다. 홀수는 저장하지 않겠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이런 문장이 있었고, 제가 다른 거를 한 건 없나요? 아, 요거랑 비슷한 게 있었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홀수들을 저장하겠다. 이런 코드였었고요. 이런 코드였었고, 요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비슷한데, 이거 뭐냐면, 일단, 비어있는 배열이 있었어요. 문제 2번입니다. 비어있는 배열이 있었고, 그 비어있는 배열에 10번 반복하면서 난수들을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난수들을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비어있는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에는 무엇을 저장하고 싶었던 거냐 하면은요. 이 난수가 양수면 true. 이렇게 양수들은 true. 그 다음에 0이랑 음수는 false. 양수들이면 true. 이렇게 저장하기 위한 거였었죠. 그죠? 이런 문장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그때 사용하는 게 if else 표현식이에요. if else 표현식.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요 임포트 문장 하나 정도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포트 랜덤. 요거 하나는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난수. 난수인데, 난수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100보다 작은 0 이상, 0 이상 100 미만의 정수, 난수 10개를 갖는 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수 이름은 rand numbers라고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게요.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정수를 저장하겠다, 난수를 저장하겠다, 이기 때문에 random, rand, range, 그 다음에 100보다 작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10개를 저장해야 되죠? 10개를 저장해야 되니까 for, 변수는 필요 없고, in, range, 10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rand numbers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짝수도 있고요. 홀수도 있고요. 여기는 홀수죠. 그 다음에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고, 홀수, 짝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위쪽에 if else 표현식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이런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짝수들인가요? 라고 하는 이렇게 할까요? rand 넘버스의 값이 아이템이 아이템이 짝수이면 true를 홀수이면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음, 리스트 컴프레션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죠. evens 이렇게 비워놓고 반복을 하겠죠. 아이템을 꺼내겠죠. 어디서 꺼내냐면 rand numbers에서 꺼내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겠죠.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하고 검사를 하겠죠. 이때에는 is, evens에는 무엇을 append 할 거냐면 true를 append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s, evens에다가 append를 하는데 false를 append를 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최종 결과 is, evens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6은 짝수죠. 그러니까 true. 43은 홀수니까 false. 99 홀수니까 false. 5도 홀수니까 false. 30은 짝수니까 true. 이런 식으로 짝수면 true, 홀수면 false.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문장을 우리는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만큼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쓸 수 있겠느냐. 자, 이번에는요, 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evens2라고 할게요. 위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 저장합니다. 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죠. true를 저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거나. true는 언제 저장해요?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0이면 true를 저장할 거예요. 맞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true를 저장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위쪽에 이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리스트 안에 쓴 익스프레션, 표현식은 여기 있는 표현식하고 똑같아요. 그쵸?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true를 변수에다가 넣겠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 이거잖아요. 변수에 넣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한 것뿐이에요? 리스트에다가 넣겠다라고 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true를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append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가? x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린 x를 어디서 가져올 건가요? 그때 사용하는 게 for예요. for x in 어디에서? rand numbers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is, evens, to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출력을 해보시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그 if else 표현식하고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같이 쓴 거예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 안에서 if else 표현식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실 때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끊어서. 조건을 만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append 되는 거다. 여기까지가. 근데 그러면 이 조건식을 검사할 때 x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가져오겠다?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의 첫 번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x에 대해서 그 원소가 짝수이면 true가 append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append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true가 append가 됐죠. 그 다음에는 다시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숫자가 짝수이면 true를 선택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false가 됐어요. 두 번째 숫자가 홀수였나 봐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또 세 번째 숫자를 가지고 와요. 그 숫자가 또 짝수인지를 검사를 해요. 짝수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할 거예요. 검사해봤더니 세 번째도 false래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만큼. 어, 어제 했었던 코드하고요.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어떤 코드가 있었냐면, 이런 코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뒤에 있었죠. 자, 이거는 어떤 원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겠죠. 맞아요? 그 꺼낸 원소가 홀수이면, 여기까지를 만족하면이에요. 여기까지를 만족하면, 그러면 append 하겠다요.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append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값이 append가 되는 게 아니라 append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append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append 하지 않겠다예요.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도 똑같이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그걸 x라고 했을 때 그 x가 홀수이면 append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append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런 뜻이고요. 이 문장은 이런 뜻이고,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문장은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리스트에서 꺼낸 값 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true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append 하겠다.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짝수, 홀수 말고 양수, 음수로 한번 해볼까요? 양수, 음수로.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 이상, 그리고 플러스 10 이하의 정수, 난수 10개, 10개를 갖는 리스트를 여기서 만들어 보세요. 여기도 또 란드 넘버스라고 할까요?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 보시냐면, 란드 넘버스의 아이템이, 아이템이, 양수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뭐 is positives로 할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각각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여기서 rand numbers도 출력을 해보고 여기서 print is positives도 출력을 해보고 리스트 컴프레이션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난수를 저장하면 돼요. 그럼 랜덤 모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함수들 중에서 rand range가 가장 편하고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1보다 작다. 근데 이런 거를 몇 번 우리가 어펜드를 하면 되냐면 10번 어펜드 하면 되니까 10번이라고 하는 거는 for in range 10번 이렇게만 하시면 이게 제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true이거나 언제 x가 양수이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 x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거냐죠. 그거를 뒤쪽에다 써주시면 돼요. for x는 in rand numbers에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난수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결과가 맞는지만 보시면 난수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양수가 아니니까 false, 마이너스 6도 false고요. 8, 2, 3, 5 이렇게 4개는 양수죠. 그럼 true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개가 전부 음수죠.
false가 3개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8이 양수죠. 그래서 true가 들어갔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양수이면 true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겠다. 여기서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를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거 잘 봐주시면 if, else 표현식 잘 이용하시면요. 코드를 되게 간단하게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좀 뭐 두세 줄에 두세 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